싱가포르 창이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탑승 게이트를 빠져나올 때 이지우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3년. 정확히 96일 만에 받는 한국 땅이었다. 비행기 안에서 그는 계속해서 캐리어 안쪽 주머니를 만지작거렸다. 달애가 좋아할 향수, 우진이에게 사준 레고 세트, 그리고 엄마에게 드릴 건강식품까지. 모든 게 완벽해야 했다. 인천공항 도착홀에 발을 디디자마자 지우는 핸드폰을 켰다. 싱가포르 번호에서 한국 번호로 바꾸는 순간 카톡 알림이 폭주했다. 대부분 회사 동료들이었지만 맨 위에 뜬 건 우진이의 메시지였다. 일주일 전 화상통화에서 아들이 직접 녹음해 보낸 거였다. 아빠 빨리 와. 나 이제 1등석 타고 갈게. 그 귀여운 말투에 지우는 웃음이 터졌다.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길. 11월 말의 서울은 이미 겨울이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수들이 앙상하게 뼈만 남아 있었다. 지우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숨을 내쉬었다. 유리에 하얀 입김이 맺혔다 사라졌다. 기사님, 여기서 좀 천천히 가주세요. 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로 힐끔 보았다. 지우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3년 만에 보는 서울이니까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익숙한 경비 아저씨가 손을 흔들었다. 지훈도 손을 들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거울을 보았다. 머리가 많이 빠졌다. 싱가포르의 더위 때문인지 스트레스 때문인지 그래도 웃어보았다. 달애가 보면 살쪘네 하면서 볼을 꼬집을 거다. 우진이는 아빠 하면서 달려들 거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3년 동안 바뀌지 않은 숫자. 달애의 생일과 우진이의 생일을 합친 6자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달애야. 우진아. 아빠 왔어. 신발을 벗으면서 외쳤지만 대답이 없었다. 현관에 우진이의 신발이 없었다. 늘 어질러져 있던 장난감들도 보이지 않았다. 지우는 캐리어를 세워두고 거실로 들어갔다. 한 달에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혼자였다. 그리고 그녀의 표정이 이상했다. 항상 밝고 따뜻하던 얼굴이 아니었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 눈은 피곤하고 차가웠다. 지우는 순간 멈칫했다. 달애야. 달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를 밀어놓았다. 왔어. 그 목소리가 너무 담담해서 지우는 웃음이 나왔다. 뭐야, 갑자기. 우진이는? 엄마 집에 재웠어. 그래? 나도 보고 싶었는데. 지우는 캐리어를 끌고 다가가려다 멈췄다. 달애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냥 거기 있어. 왜? 달애는 종이를 다시 한번 밀었다. 이거 봐. 지우는 종이를 집어들었다.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쓰인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손이 덜덜 떨렸다. 종이가 바스락거렸다. 뭐야 이게. 말 그대로야. 달애는 일어났다. 팔짱을 꼈다.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다. 나 이혼할래. 지훈 씨랑은 끝내고 싶어. 지훈은 웃으려다 말고 입을 벌렸다.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야, 장난치지 마. 나 피곤해. 비행기에서 6시간 반 잤다고. 장난 아니야. 달애는 고개를 저었다.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다. 나 진심이야. 더 이상 못해. 이 결혼 나한테는 지옥이었어. 지우는 캐리어를 놓아버렸다. 쿵 소리가 났다. 지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3년 동안 싱가포르에서 죽도록 벌었잖아.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우진이 학원비, 너 쇼핑, 집 대출까지 내가 다 냈어. 달혜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하지만 곧 차갑게 가라앉았다. 돈만 보내면 다야? 너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지. 내가 매일 밤 혼자 우진이 재우면서 울었다는 거. 너한테 전화하면 바빠, 나중에 하면서 끊던 거. 우진이가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언제 와? 물으면 내가 거짓말해야 했던 거. 지우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무릎이 후들거렸다. 미안해. 미안해 달혜야. 내가 잘못했어. 이제 안 그럴게. 회사 그만둘게. 여기서 너랑 우진이랑 같이 살게. 제발, 제발 한 번만 더 기회 줘. 달혜는 창가로 걸어갔다. 커튼을 살짝 걷고 밖을 보았다. 강남의 네온 사인이 그녀의 얼굴에 스쳤다. 이미 늦었어. 나 다른 사람 만났어. 그 말 한마디에 지훈의 세상이 무너졌다. 귀가 윙윙거렸다. 숨이 막혔다. 뭐? 달혜는 돌아보지 않았다. 등을 보인 채 말했다. 최민규. 우진이 미술학원 원장. 지훈은 웃었다. 터져나오는 웃음이었다. 미친 듯한 웃음. 하하, 그 자식. 그 새끼가? 내가 돈 보내준 걸로 우진이 학원비 내고 그 돈으로 내 아내를? 그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유리 테이블이 덜덜 떨렸다.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달혜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1년 됐어. 1년? 내가 싱가포르에서 개고생할 때 너는 그 자식랑? 지우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달혜야, 제발 나 버리지 마. 우진이한테 아빠 없는 애 만들지 말자.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다 미친놈이었어. 달혜는 천천히 돌아섰다.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우진이는 내가 키울게. 너는 면회만 해. 재산은 반반. 집은 내가 살게.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집? 이 집도? 내가 싱가포르에서 번 돈으로 산 집도? 그래. 지우는 일어났다. 비틀거렸다. 서류를 집어들고 펜을 찾았다. 손이 떨려서 펜을 떨어뜨렸다. 주워서 다시 잡았다. 좋아, 좋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는 서류에 사인을 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다. 펜을 던지듯 내려놓았다. 행복해라. 진짜 그 개새끼랑 행복해라. 현관으로 걸어갔다. 신발을 신으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달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불이 꺼진 거실에서 그녀의 실루엣만이 희미했다. 문을 닫고 나오면서 지우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세게 눌렀다. 문이 열리자마자 안으로 들어가 벽에 머리를 쿵쾅거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지우는 강남역 근처 모텔에 들어갔다. 프런트에서 신분증을 내밀 때 손이 떨렸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옷도 벗지 않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다. 3년이 이렇게 끝나. 핸드폰을 꺼내 가족 사진을 보았다. 우진이가 달에 어깨에 매달려 웃는 사진. 지우는 그 사진을 보며 울다가 결국 핸드폰을 벽에 던졌다. 액정이 깨지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소주를 시켰다. 1병, 2병, 3병. 취해서 화장실에서 토하고 다시 누워서 울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그날, 이지훈의 인생은 완전히 박살이 났다. 그 모텔 방에서 새벽까지 소주를 퍼마시다 지훈은 결국 정신을 잃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창밖으로 희붕 뜬 하늘이 보였다. 핸드폰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액정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지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었고 수염이 덥수룩했다. 이대로 끝낼 수 없어. 그는 이를 악물었다. 세수하고 모텔 계산을 하고 다시 아파트로 향했다. 현관문을 두드렸다. 한참 만에 다래가 문을 열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피곤해 보였다. 뭐야, 또 왔어?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어제는 내가 미쳤어. 제발 들어가게 해줘. 우진이도 봐야 해. 다래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다. 지우는 안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었다.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다 잘못했어. 이제부터 내가 다 할게. 밥 해먹일게. 우진이 데려다 줄게. 제발 가족 잃고 싶지 않아. 다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지우는 그걸 허락으로 받아들였다. 그날부터 그는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우진이 도시락을 쌌다. 계란말이, 소시지, 김치볶음. 우진이가 좋아하는 반찬만 골라서 우진이를 깨우며 속삭였다. 아들, 아빠가 데려다 줄게. 학원 가자. 우진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웃었다. 아빠, 진짜 왔어? 지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학교에 데려다 주고 저녁엔 데리러 갔다. 다래한테는 매일 저녁 밥을 차렸다. 김치찌개, 불고기, 생선구이. 다래가 좋아하던 메뉴들.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래야, 맛있어? 내가 더 열심히 할게. 다래는 포크를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다. 됐어. 먹기 싫어.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밤늦게까지 안 나왔다. 지우는 혼자 설거지하며 이를 갈았다. 다래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다. 친구 만난다, 쇼핑 간다 하며 핑계를 댔다. 설명은 없었다. 지우는 묻지 않았다. 물으면 더 멀어질까봐.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어느 밤 우진이를 재우고 나서 지우는 거실 소파를 정리했다. 쿠션 밑을 뒤지다 손에 뭔가 걸렸다. 낡은 전화기였다. 다래가 예전에 쓰던 업무용 폰. 충전기를 꽂아보니 켜졌다. 잠금 해제는 우진이 생일. 화면이 밝아지자 카톡 알림이 쏟아졌다. 지우는 손이 떨렸다. 가장 위에 뜬 이름. 최민규 원장님. 그 이름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클릭했다. 민규, 오늘도 보고 싶어. 빨리 끝내자. 그 사람 왔다는데 악몽 같지? 다래, 응, 진짜 짜증나. 근데 돈은 잘 챙겨놨어. 걱정 마. 민규, 사랑해. 비비, 우리 곧 같이 살자. 다래, 나도 유유우진이 재우고 나갈게. 기다려. 지우는 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화면이 깨질 듯 했다은 1년 넘게 쌓여 있었다. 사진도 있었다. 민규가 다래를 안고 있는 사진. 호텔 침대에서 찍은 사진. 지우는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다.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 개새끼들. 그날부터 지우는 변했다. 눈빛이 달라졌다. 다음날 우진이 학원에 데려다 주면서 학원을 빤히 노려보았다. 유리문 너머로 최민규가 보였다. 웃으며 부모들과 인사하는 그 얼굴. 잘생기고 부드러워 보이는 그 얼굴이 역겨웠다. 지우는 학원 근처 카페에 앉아 기다렸다. 퇴근하는 민규를 따라갔다. 민규는 고급 아우디를 몰았다. 지우는 택시를 타고 쫓았다.
민규가 들어간 곳은 강남의 고급바였다. 달애가 기다리고 있었다. 둘이 손을 잡고 들어가는 걸 본 순간 지우는 차에서 내려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참았다. 집에 와서 지우는 컴퓨터를 켰다. 최민규를 검색했다. 학원 홈페이지, SNS, 카페 후기. 그러다 한 부모 카페에 들어갔다. 최민규 학원 사기라는 제목의 글이 보였다. 부모님들 조심하세요. 확장한다고 투자 유치하는데 돈만 받고 잠적할 기세예요. 지우는 그 카페에 가입했다. 몇몇 부모들과 DM을 주고받았다. 한 어머니가 전화까지 걸어왔다. 이 선생님, 저도 5천만 원 넣었어요. 원장님이 미술재능 있는 애들만 모아서 갤러리 연다고. 근데 요즘 연락이 뜸해요. 또 다른 아버지는 3천만 원. 총 10명이 넘었다. 액수는 3억이 넘었다. 지우는 이를 갈았다. 이 새끼 사기꾼이잖아. 그러다 은행 앱을 열었다. 가족 계좌. 잔고를 보니 이상했다. 2천만 원이 빠져 있었다. 송금 내역. 받는 사람 최민규. 지우는 그날 달애가 들어오자마자 폰을 내밀었다. 이거 봐. 2천만 원. 내가 싱가포르에서 피땀 흘려 번 돈. 그 새끼한테 보낸 거야? 달애는 얼굴이 하얘졌다. 그건 학원 투자야. 우진이 미래를 위해서. 웃기지 마. 그 새끼 사기치는 거 다 알아. 부모들 돈 뜯어서 도망칠 놈이야. 너도 공범이야. 달애는 입을 다물었다. 눈을 피했다. 모르는 일이야. 나 그냥 믿었어. 지우는 웃었다. 차가운 웃음. 좋아. 그럼 법정에서 보자.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인터넷으로 변호사를 검색했다. 이혼, 양육권, 사기, 배임. 복잡한 사건. 평범한 변호사는 안 된다. 그러다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정은채 변호사. 승소율 95%. 연예인 이혼, 기업 사기까지. 지우는 새벽에 메일을 보냈다. 오전 10시 정은채 사무실. 정은채는 차가운 미인이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안경 너머로 지훈을 보았다. 이혼, 양육권, 배임, 투자 사기. 복합사건이네요. 지훈은 모든 증거를 내밀었다. TA인 NH안, 송금 내역, 부모들 증언. 정은채는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승산 있어요. 아주 커요. 그 남자 이미 몇 건 비슷한 전과가 있어요. 달애 씨도 공범으로 엮을 수 있어요. 지우는 주먹을 쥐었다. 해주세요. 완전히 박살 내주세요. 정은채는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걱정 마세요. 제가 전문이에요. 그날부터 지훈의 반격이 시작됐다.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빛이 차가워졌다. 달애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지훈은 그냥 웃었다. 속으로는 이를 갈며 기다려. 곧 내 차례야. 정은채 변호사는 지훈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움직였다. 사무실에서 서류를 쭉 펼쳐놓고 지훈에게 물었다. 증거는 다 있죠? 하나도 빠짐없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낡은 노트북을 열어 TIN NH안 캡처, 송금 내역, 부모들 카톡까지 다 보여줬다. 은채는 안경을 고쳤으며 메모를 했다. 좋아요. 먼저 피해 부모들부터 만나요. 그 다음 민규 계좌 추적. 달애 씨 쪽도 배임으로 엮을게요. 그녀는 바로 행동에 나섰다. 강남 근처 카페에서 부모들을 한 명씩 만났다. 한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저 4천만 원 넣었어요.
원장님이 갤러리 연다고, 아이 그림 팔아서 수익 난다고. 또 다른 아버지는 일을 갈았다. 네, 2,500. 그 새끼 지금도 학원 열고 애들 가르치고 있어요. 총 12명. 피해 액수 3억 2천만 원. 은채는 그들의 진술서를 모았다. 은행 거래 내역도 법원에 신청해 뽑았다. 민규 계좌로 들어간 돈이 쭉 나왔다. 달에가 보낸 2천만 원도 포함돼 있었다. 지우는 그동안 회사에 무급 휴가를 냈다. 상사한테 가족 문제라고만 말했다. 매일 우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리러 갔다. 우진이가 물었다. 아빠, 엄마 왜 요즘 안 와?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바빠서. 곧 올게. 속으로는 이를 갈았다. 달에는 여전히 민규랑 만났다. 지우는 그걸 알면서도 참았다. 법정이 끝날 때까지. 첫 재판날이 왔다. 서울 가정법원. 복도가 좁고 답답했다. 지우는 정장 입고 들어갔다. 은채가 옆에 섰다. 맞은편에 달애가 앉아 있었다. 민규도 왔다. 검은 양복 입고 웃으며 달의 손을 잡았다. 지우는 그걸 보자 주먹이 쥐어졌다. 재판장이 들어왔다. 판사가 말했다. 이혼 및 양육권 지정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달의 쪽 변호사가 먼저 나섰다. 뚱뚱한 중년 남자. 원고 이지훈 씨는 3년간 해외 파견으로 가족을 방치했습니다. 매월 송금만 했을 뿐 정서적 교류가 없었습니다. 현재 무직 상태로 양육 능력이 의심스럽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은채가 일어났다. 차가운 목소리로 반대합니다. 먼저 원고의 재정기여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내밀었다. 은행 거래 내역. 3년간 매월 500만 원씩 총 1억 8천만 원 송금. 피고 한 달에 시의 생활비, 우진군 교육비로 사용됐습니다. 이는 명백한 가족 부양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다. 달의 쪽 변호사가 당황했다. 은채는 계속했다. 다음, 피고의 배임 행위. 가족 공동재산 2천만 원을 제3자 최민규에게 송금. 이 돈은 최민규의 불법 투자 사기 자금으로 사용됐습니다. 달애가 얼굴이 하얘졌다. 민규가 옆에서 속삭였다. 진정해. 은채는 프로젝터를 켰다. 피해 부모들 진술서, 계좌 내역. 최민규는 학원 확장 명목으로 12명 부모로부터 3억 2천만 원을 편취. 증인들 출석 준비됐습니다. 부모들 몇 명이 법정에 나왔다. 한 어머니가 울면서 말했다. 그 사람이 약속했어요. 돈 돌려준다고 아직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민규가 안절부절 못했다. 땀이 흘렀다. 은채의 마지막 일격. 마지막으로 우진군에 대한 정신적 학대 증거. 그녀는 녹음기를 틀었다. 지훈이 몰래 녹음한 거였다. 학원에서 민규가 우진이에게 말하는 소리. 우진아, 아빠 없어도 돼. 원장님이 아빠 해줄게. 엄마랑 나랑 같이 살면 더 좋지. 우진이의 작은 목소리. 그래도 아빠 보고 싶어. 민규의 웃음소리. 아빠는 돈만 보내는 사람일 뿐이야. 진짜 아빠는 나처럼 매일 봐주는 사람이지. 법정이 조용해졌다. 달애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갑자기 민규가 벌떡 일어났다. 얼굴이 붉어졌다. 이게 다 거짓말이야. 저 새끼가 다 꾸민 거라고.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어? 그는 테이블을 콱 내리쳤다. 판사가 망치로 탁 쳤다. 피고인, 진정하세요. 민규는 계속 소리 질렀다. 저 돈은 투자야. 다 돌려줄 거였어. 이지훈 너
내 마누라 내가 뺏은 거 후회되냐? 하하. 법정 경위가 달려들어 민규를 끌어냈다. 달에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은채가 지훈을 봤다.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몇 주 후 선고날 판사가 말했다. 이혼을 인정합니다. 양육권 및 친권은 원고 이지훈 씨에게. 피고 한 달에 시의 배임 행위로 인해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공동 재산 70% 원고, 30% 피고. 추가로 최민규에 대한 사기 및 배임 혐의는 검찰로 이송. 지훈은 눈물이 났다. 은채가 손을 잡아줬다. 축하해요. 법정 밖으로 나오니 우진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은 달려가 안았다. 아들, 이제 아빠랑 같이 살아. 우진이가 웃었다. 진짜? 엄마는?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빠가 다 할게. 우리 둘이. 뒤에서 다래가 서 있었다. 눈이 퉁퉁 부었다. 민규는 이미 경찰에 끌려갔다. 사기 혐의로 구속. 지훈은 우진이 손을 잡고 법원을 나섰다. 겨울 바람이 차가웠지만 가슴은 뜨거웠다. 드디어 끝났다. 아니, 새로 시작됐다. 법원을 나서면서 지훈은 우진이 손을 꼭 잡았다. 겨울 햇살이 눈부시게 비쳤다. 우진이가 올려다보며 물었다. 아빠, 이제 진짜 우리 둘이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말이 잘 안 나왔다. 응. 아빠가 평생 지켜줄게. 집에 돌아와서 지훈은 우진이랑 같이 저녁을 차렸다. 간단한 김치볶음밥. 우진이가 좋아하는 계란을 듬뿍 올려서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지훈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드디어 끝났어. 그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며칠 후 아침 초인종이 울렸다. 지훈은 문을 열었다. 제복 입은 경찰 둘이 서 있었다. 이지훈 씨 되십니까? 아동학대 및 정신적 폭력 신고가 들어와서요. 지훈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네? 무슨, 제가요? 경찰이 안으로 들어왔다. 우진이는 방에서 나오다 경찰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왜 경찰 아저씨가 내가 잘못했어? 지훈은 우진이를 안고 달랬다. 손이 떨렸다. 아니야 아들. 아무 일 없어. 경찰은 집을 둘러보고 우진이한테 물었다. 우진이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아빠 안 때려. 아빠 착해. 결국 증거 없어서 그냥 갔다. 하지만 우진이는 그날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밤에 깨서 울었다. 아빠, 나 버려지지 마. 지훈은 가슴이 찢어졌다. 누가 신고했는지 뻔했다. 달애나 민규. 그 새끼들. 그리고 곧바로 또 왔다. 이번엔 법원 서류. 민규가 지훈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배상금 5억. 동시에 계좌 가압류 신청. 지훈의 통장이 얼어붙었다. 회사 복귀하려던 돈, 우진이 학원비, 생활비까지 다 묶였다. 지훈은 은채 사무실로 달려갔다.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은채는 서류를 넘기며 차분하게 말했다. 최후의 발악이에요. 이런 놈들 흔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죠. 지훈은 주먹을 쥐었다. 눈이 빨개졌다. 우진이가 트라우마 생겼어요. 밤에 울어요. 은채는 안경을 벗고 지훈을 참아요. 곧 끝나요. 제가 증거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일이 터졌다. 지훈은 우진이 학원에 데리러 갔다.
학원은 이미 문 닫았지만 우진이가 미술 좋아해서 새로 옮긴 곳이었다. 주차장에서 우진이 손잡고 나오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막아섰다. 검은 아우디. 문이 열리고 민규가 내렸다. 얼굴이 홀쭉해지고 눈이 충혈돼 있었다. 야, 이 새끼야. 민규가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우진이가 놀라서 울었다. 아빠. 지훈은 우진이를 뒤로 숨기고 민규를 밀쳤다. 물러서. 아이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민규는 이를 드러내며 소리 질렀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학원 날아갔어. 돈 다 날아갔어. 내 마누라도 내가 맘대로 했는데 네가 왜 끼어들어. 그는 지훈 멱살을 잡았다. 지훈은 민규를 떠밀었다. 민규가 주먹을 휘둘렀다. 지훈은 팔로 맞고 민규를 밀쳐 넘어뜨렸다. 우진이가 비명 질렀다. 아빠? 그만해.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민규는 바닥에 엎어지며 욕을 했다. 죽여버릴 거야. 너랑 그 새끼 둘 다. 지훈은 우진이를 안고 달아났다. 집에 와서 문 잠그고 우진이를 달랬다. 우진이는 떨면서 울었다. 그 아저씨 무서워. 다시 오면 어쩌면? 지훈은 은채한테 바로 전화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민규가 쳐들어왔어요. 우진이 앞에서. 은채는 바로 말했다. 위치 보내요. CCTV 확인할게요. 다음 날 은채가 동영상을 들고 왔다. 근처 편의점 블랙박스. 민규가 먼저 달려들고 지훈이 방어하는 장면이 선명했다. 민규의 협박 대사까지 다 녹음돼 있었다. 은채는 바로 검찰에 제출했다. 민규에 대한 폭행 및 협박 고소. 민규는 그날 밤 체포됐다. 경찰서에서 끌려 나오면서도 소리 질렀다. 이게 다 음모야. 이지훈 너 기다려. 민규의 반소는 기각됐다. 가압류도 풀렸다. 달에는 아동학대 허위 신고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지훈을 봤다. 눈이 퉁퉁 부었다. 마지막 만남은 은채 사무실이었다. 달애가 앉아 있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왔다. 서류를 내밀며 은채가 말했다. 여기 사인해. 양육권 포기. 면회는 월 1회 감독하에. 생활비 월 100만 원. 더 이상 소송 안 걸고 민규랑 연락 끊을 것. 달애는 펜을 잡았다. 손이 떨렸다. 지훈아. 지훈은 차갑게 봤다. 사인이나 해. 달애는 눈물을 흘리며 사인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민규가 나한테 모든 게 다라고 했어. 이제 보니 다 거짓이었어.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우진이 사진을 봤다. 몇 달 후 민규 선고날. 판사가 말했다. 피고인 최민규 투자 사기 및 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민규는 머리를 조아렸다. 달애는 법정 밖에 서 있었다. 지훈은 우진이 손잡고 지나쳤다. 달애가 속삭였다. 우진아, 엄마야. 우진이는 지훈 뒤로 숨었다. 지훈은 우진이를 안고 법원을 나섰다. 봄바람이 불었다. 우진이가 웃었다. 아빠, 오늘 아이스크림 먹을까? 지훈은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 그래. 뭐든 사줄게. 이제야 진짜 끝났다. 두 부자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봄바람이 불던 그날. 지훈은 우진이 손을 잡고 아이스크림 가게로 갔다. 우진이가 초코콘을 핥으며 웃었다. 아빠, 이게 진짜 행복이야? 지훈은 우진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이제부터 매일 이렇게. 집에 돌아와서 지훈은 바로 짐을 쌌다.
강남 아파트는 더 이상 머물 곳이 아니었다. 그 집에는 너무 많은 상처가 스며들어 있었다. 지우는 송파 쪽 신축 아파트를 알아봤다. 32평, 베란다 넓고 공원 가까운 곳. 우진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여기 좋아. 나무 많아. 이사날, 지우는 혼자 트럭을 몰았다. 가구는 새로 샀다. 우진이 방에는 별 스티커를 붙이고 침대는 로켓 모양으로. 첫날 밤 우진이가 지훈 품에 안겨잤다. 아빠, 꿈에서 그 아저씨 안 나와? 안 나와. 아빠가 지켜줄게. 그 후로 지훈은 우진이한테 올인했다. 아침에 학교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리러 가서 공원에서 축구했다. 주말엔 집에서 피자 굽고 영화 봤다. 우진이의 악몽은 서서히 사라졌다. 대신 웃음이 늘었다. 학교에서 그림 대회 나가서 상도 탔다. 아빠 봐. 금상. 지우는 우진이를 번쩍 안았다. 우리 아들 최고야. 그렇게 6개월이 지났다. 지우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싱가포르에서 쌓은 네트워크로 소규모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사무실은 판교의 작은 곳. 안보와 사이버 보안 전문. 처음엔 고객이 적었지만 입소문 나면서 계약이 밀려들었다. 한 대기업이 보안 시스템 맡기면서부터였다. 지우는 밤늦게까지 일했다. 하지만 집에 오면 우진이 재우는 게 제일이었다. 그리고 은채가 자주 왔다. 처음엔 서류 때문에. 재산 정리 남은 거, 달해 쪽 소송 마무리. 이거 마지막이에요. 사인만 하면 돼요. 지우는 사인하며 웃었다.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고마워요. 은채는 웃었다. 그 미소가 예뻤다. 우진이가 은채를 좋아했다. 처음엔 이모라고 불렀다. 은채가 과자 사오고 같이 그림 그리니까. 은채 이모 언제 또 와? 지우는 웃으며 말했다. 곧 오시겠지. 우진이가 지훈한테 속삭였다. 아빠, 은채 이모 오면 아빠 웃어. 많이. 지우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은채랑 만나는 횟수가 늘었다. 일이 끝나고 커피 마시고 주말엔 우진이 데리고 셋이 밥 먹었다. 은채가 우진이 손잡고 그네 태워줄 때 지우는 멀찌감치 서서 봤다. 저게 가족 같았다. 여름이 되던 날 셋이 에버랜드에 갔다. 우진이가 롤러코스터 타고 싶다고 해서 지우는 무서워서 안 탄다고 했지만 은채가 웃으며 끌었다. 같이 타요. 무섭지 않아요. 롤러코스터가 출발했다. 바람이 휙 불고 비명이 터졌다. 내려올 때 지우는 은채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우진이가 웃으며 소리 질렀다. 아빠 겁쟁이. 저녁에 불꽃놀이 볼 때였다. 하늘이 터지듯 빛났다. 우진이가 앞에서 뛰놀고 지훈과 은채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은채가 조용히 말했다. 지훈 씨. 네. 우리 그냥 동료로 끝내기엔 아깝지 않아요? 지훈은 은채를 봤다. 불꽃이 그녀 얼굴에 스쳤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은채가 손을 잡았다. 지훈은 그 손을 마주 잡았다. 사귀어요. 그날부터 둘이 됐다. 우진이는 알았다. 은채가 오면 더 밝아졌다. 은채, 오늘도 와. 1년 후 지우는 은채한테 프로포즈했다. 한강에서 무릎 꿇고 반지 내밀었다. 결혼해 줄래요? 은채는 울었다. 고개 끄덕였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했다. 우진이가 반지링 베어러 나왔다. 은채 드레스 입고 들어올 때 우진이가 소리 질렀다. 엄마 예쁘다. 결혼 후 우진이는 은채를 엄마라고 불렀다. 처음엔 은채 엄마였다가 나중엔 그냥 엄마.
엄마, 오늘 학교에서 별 얘기했어. 우주 얘기. 은채는 우진이 안고 웃었다. 그래? 우리 아들 우주 과학자 될 거지? 지우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5년이 흘렀다. 지운 회사는 이제 직원 50명 넘었다. 판교에 건물도 샀다. 은채는 변호사 사무실 계속 운영하면서 집에 오면 엄마 노릇했다. 우진이는 중학생이 됐다. 키가 크고 눈이 맑았다. 방에 로켓 모형 가득하고 망원경으로 별 봤다. 아빠, 나 나사 갈 거야. 우주 비행사 될게. 지우는 웃었다. 그래. 아빠가 밀어줄게. 저녁 식탁에서 셋이 마주 앉았다. 은채가 국 끓이고 지훈이 고기 굽고 우진이가 밥 떠왔다. TV에서 뉴스가 나왔다. 민규가 출소했다는 소식. 지훈은 리모컨으로 껐다. 은채가 물었다. 괜찮아? 지훈은 웃었다.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행복한데. 우진이가 말했다. 아빠, 엄마, 사랑해. 지훈과 은채는 서로 봤다. 손을 잡았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흉터가 됐다. 하지만 그 흉터 위에 새로운 살이 돋았다.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한 삶. 지우는 창밖을 봤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다. 우진이가 좋아할 별들. 이게 진짜 끝이었다. 행복한 끝.